오늘은 연립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활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연립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때 자, x 플러스 y는 7, 2x 플러스 3y는 16 요 연립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대입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감법이 있었죠. 아우, 글씨가 아주 개판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은 개떡같이 써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잘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대입법, 가감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두 개를 왜 하냐? 포인트는 뭐예요? 하는 이유는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미지수를. 지금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x, y. 그쵸? 그래서 x, y 두 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대입법은 뭐냐면 x는 y에 관한 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는 y에 관한 식 7-y로 바꾼 다음에 얘랑 우리가 이 x랑 같은 x 값을 찾는 거잖아요. 왜냐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니까 여기 x값이나 여기 x값이나 같은 x값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 x를 이렇게 7-y로 바꾸면 이 7-y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7-y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에 x 대신에 7-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러스 3y는 16. 이제 이거 풀면 분배 법칙 하면 14-2y 플러스 3y는 16이어서 y는 2가 된다. 자, 이때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대입하니까 어때요? x는 y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요 식을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니까 미지수가 y 하나다. 그쵸? 미지수가 y 하나. 자, 이렇게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푸는 거는 쉽죠. y가 2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x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1차 방정식을 풀어봤고요. 가감법은 뭐냐면 위의 식 또는 밑에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두 식을 빼거나 더해서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이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x를 여기 y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y를 없애봅시다. y를 없애고 싶으면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3x 플러스 3y는 21. 자, 위의 식 양변에다가 3 곱했다고 해서 이식하고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쵸? 같아요.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식을 뺍시다.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된다? y가 날아간다.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미지수가 줄어들죠. 두 식을 빼면.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다? 개수를 맞췄다. 자, 여기는 빼면은 x 남고요. 빼면 5 남죠. 똑같죠, 그쵸? 똑같아요. 그 다음에 x는 5를 뭐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가 2 나오네요. y가 2.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이란 뭐냐? 연립1차 방정식의 활용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문제 상황에 맞는 식을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식을 쓸 때 중요한 건, 자,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미지수를 설정해야 돼요.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미지수 x로 뒀는데 이번에 배우는 연립1차 방정식의 특징은 미지수가 몇 개였다? 두 개였다. 자, 미지수가 두 개였다. 그래서 구하려는 거 두 개를 x 뾰로롱, y 뾰로롱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겠죠. 미지수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문제에 맞는 식을 쓸 텐데 보통 식이 두 개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는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푼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확인하기 해야 돼요. 내가 구한 답이 문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개념이 아니죠. 그쵸? 활용은 결국은 문제를 읽고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써서 풀면 된다. 그 다음 그 푼 거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활용 문제는 긴데 결국 물어보는 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을 보면 교통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교통카드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합시다. 교통카드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Y라고 합시다. 현지 학수,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 교통카드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X,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봅시다. 선운에 방한 학생은 25명. 끝났네. 일단 식 하나 구했죠. 첫 번째 X 플러스 Y는 25. 왜? 교통카드로 지불한 학생의 수랑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더하면 25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25가 되고요. 자, 총 버스 요금이 19만 4천 원인데 교통카드로 지불하면 720원, 현금으로 지불하면 1,000원이니까 자, 교통카드로 지불한 금액은 얼마예요? 720 곱하기 X1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720 곱하기 1원, 1, 그쵸? 원. 두 명이면 720 곱하기 2, 원. 세 명이면 720 곱하기 3, 원. X명이면 720 곱하기 X1, 720원. 그래서 720X1 더하기 1,000원이죠. 현금은 한 명당 1,000원, 두 명이면 2,000원, 세 명이면 3,000원. 뭐예요? 1,000 곱하기 1, 1,000 곱하기 2, 1,000 곱하기 3. Y명이니까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는 Y명이니까 1,000Y1이겠죠. 자, 1,000Y가 총 얼마가 돼야 된다? 19만 4천이 돼야 된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길지만 이 문제를 요약하면 교통카드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X,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수를 Y라고 뒀을 때 자, 미지수 설정했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맞게 식 두 개 뽑아냈죠.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얘를 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가간법으로 풀어도 되고 대입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간법으로 풀게요. X를 없애주는 게 좋겠네. 또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여기 양변에 1000을 곱하는 게 더 편하니까 Y를 없애줄래요. 뭐 이래도 되고요. 그러면 Y를 없애줍시다. 이 양변에 1000을 곱합시다. 양변에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0X 더하기 1000Y 이렇게 되죠. 밑에다 쓸게요. 잠깐만 여기다 조금 간격을 X 플러스 Y는 25. 여기 양변에 1000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1000X 더하기 1000Y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25000 이렇게 되죠. 25000. 자, 이제 뺍시다. 두 식을 빼면 Y가 날아가면서 빼면 280X죠. 280X는 자 25,000에서 25,000 말이 안 되는데 근데 1000을 곱했다. 그죠? 잠깐만요. 뭘 실수했지, 선생님이? 여기가 19만 4천 원이 아니고 19,400원. 미안해요. 19,400원. 어쩐지 너무 이상했어. 자, 19,400원. 그래서 뺍시다. 빼면 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니까 6, 여기 4 이렇게 되고요. 못 빼죠? 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는 얼마? 20 이렇게 되나요? X는 20. 그래서 X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가 20이니까 X 플러스 Y는 25니까 Y는 5 또는 20,5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도 된다 그랬죠. 자, 어쨌거나 여기 식까지 쓰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왜 선생님이 복습을 했는지 알겠죠. 식까지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을 쓰기만 한다면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고 그냥 문제를 읽고 문제에 맞게 미지수 2개 정해준 다음에 식 2개 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대입법으로 풀어도 돼요. 얘를 뭐 x는 25-y로 놓고 얘를 여기다가 쫙 대입해주면 y에 관한 식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줘도 됩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연수에게 쌍둥이 동생 2명이 있는데 연수는 동생보다 4살 많고, 자, 연수는 동생보다 4살 많고, 이거 중요한 거겠죠, 그쵸? 체크. 그 다음에 연수와 동생들의 나이의 합은 37이다. 얘도 체크. 연수의 나이는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 2개를 둬야 돼요. 뭐냐? 연수의 나이를 x, 동생의 나이를 y라고 하자. 그래서 x 연수의 나이, 그리고 y 동생의 나이. 자, 그러면 연수는 동생보다 4살 많다면서요. 자,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x는 y보다 4 크다. 그죠? 이거 이해 가죠? 연수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보다 4살 많다. 그냥 말 그대로를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수와 동생들의 나이의 합은, 동생들이라는 건 쌍둥이 동생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y, 뭐 또는 그냥 2y라고 바로 써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눈으로 잘 받아들이라고 x 더하기 y 더하기 y, 연수 동생 1, 동생 2 나이를 다 더하면 37이랍니다. 37, 그죠? 자, 그럼 얘 그냥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네요. 얘를 y 플러스 4를 여기 x에 집어넣어 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4, 그냥 쓰죠. y 플러스 4 플러스 y 플러스 y가 37이니까 이 식은 뭐예요? 3y가 33, y는 11이네요. 자, y가 11이니까 x가 얼마다? x는 15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겠죠, 그쵸? 연수의 나이를 x로 뒀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식을 가지고 두 식의 공통해를 구하는 건데, 공통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지수 하나를 줄인다. 미지수 하나를 줄인다. 그 줄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첫째, 대입법. x는 y에 관한 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다른 식에 대입하는 것. 둘째, 가감법. 개수를 똑같이 맞추거나 부호가 반대로 맞춰가지고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줄여준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함수 나가기 전까지는 문제풀이 위주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